사납게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 버스 정류장 의자에 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맨발에 얇은 코트만 걸친 채 떨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인을 힐끗 보더니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노인의 어깨 위에 하얗게 쌓여갔어요.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지훈이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음식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무언가에 이끌리듯 오토바이를 세우고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런 날씨에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공허한 눈빛, 하지만 어딘가 품위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집에 가고 싶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거의 묻힐 정도로 작았습니다.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 시간에 버스는 더 이상 오지 않을 테고 택시도 잘 보이지 않았죠. 어르신, 어디 사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지훈의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이 추운 날 집을 잊어버린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제 오토바이에 타세요. 천천히 동네를 돌아보면 기억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노인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두꺼운 패딩을 벗어 노인에게 둘러주었죠. 노인의 마른 몸은 패딩 안에서 더욱 작아 보였어요. 지훈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오토바이에 태웠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지훈의 얼굴과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꽉 잡으세요. 천천히 갈 테니까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지훈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지훈은 묘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느꼈던 것 같은,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익숙함이었습니다. 거리는 이미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훈의 오토바이는 눈길을 조심스럽게 헤치며 천천히 나아갔어요. 노인은 이따금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저쪽으로 가보면 어떨까 하고 말했지만 결국 자신의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지훈은 점점 더 멀리, 더 넓은 지역을 돌았지만 노인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배달앱에서는 계속해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락하지 않은 주문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죠. 하지만 지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 벌이가 적어져도 괜찮았어요. 이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르신, 혹시 가족분 연락처 같은 건 기억나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귀찮게 됐어.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어차피 갈 곳도 없어요. 사실 지훈에게는 집이라 부를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 하나가 전부였죠. 18살 때 고아원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 그는 진정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의 얼굴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5살 무렵의 흐릿한 기억만이 가끔 꿈속에서 그를 찾아올 뿐이었죠. 춥지? 미안하구나. 노인의 말에 지훈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에도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이러다간 두 분 다 얼어버릴 것 같습니다. 일단 파출소에 가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방향을 틀어 근처 파출소로 향했어요. 두 사람의 뒤로 오토바이 바퀴 자국이 하얀 눈 위에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죠. 파출소에 도착한 지훈과 노인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노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인은 자신의 이름조차 분명히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포근한 이불이, 그리고 커다란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노인의 말은 단편적이었고 경찰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작은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그것은 어린아이의 사진이었는데 뒷면에는 지훈, 5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였지만 자신인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고아원에 오기 전에 기억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게 제 사진인가요? 노인은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우리 지훈이. 경찰은 노인의 옷차림과 말투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노인의 특징을 기반으로 신원 조회를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준호 회장님이시군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창업주시잖아요. 가족들이 찾고 계십니다. 경찰의 말에 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이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이 재벌 창업주라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의 비서와 가족들이 파출소에 도착했어요. 비서는 김준호 회장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으며 오늘 아침 요양보호사의 눈을 피해 집을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찾아주셔서요. 비서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지훈은 노인의 가족들 눈빛에서 차가움을 느꼈어요. 그들은 노인을 향해 걱정스러운 말을 건넸지만 어딘가 진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많이 했어요. 이제 집에 가요. 노인은 갑자기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이, 우리 지훈이 맞니?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어요. 지훈은 당황했고 노인의 가족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은 그냥 회장님을 도와주신 청년일 뿐이에요. 비서의 말에 노인은 완고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지훈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아니야, 이 아이는 우리 지훈이야. 20해 전에 잃어버린 우리 손자. 노인의 말에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벌가에 실종된 손자라니 현실감이 없었죠.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김준호 회장님의 손자분이 실종되셨던 적이 있나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네. 20해 전 회장님의 손자인 지훈 도련님이 5살 때 유괴된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 일로 회장님과 가족들은 큰 상처를 입으셨죠. 지훈의 머릿속에 갑자기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디찬 물, 공포에 질린 자신의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 그리고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혹시 제가 정말 회장님의 손자일까요? 지훈의 질문에 경찰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되죠. 노인의 딸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하지만 확인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과 김준호 회장의 DNA 샘플이 채취되어 검사실로 보내졌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김준호 회장은 병원에 입원했고 지훈은 평소처럼 배달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표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 지훈 씨는 김준호 회장님의 친손자가 맞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몰랐던 25해의 시간이 갑자기 의미를 찾았어요.
고아가 아니라 가족이 있는 사람, 그것도 재벌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이 김준호 회장의 병실을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로 들어간 병실에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할아버지. 지훈의 목소리에 김준호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훈아. 우리 지훈이 맞구나. 김준호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지훈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지훈은 어색함도 잠시, 이상하게도 이 노인의 품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친숙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할아버지의 손자인가요? 김준호 회장은 지훈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눈에 익은 내 얼굴을 어떻게 잊겠니? 넌 너무나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25해 동안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던 그에게 이 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이 사연을 전국에 알렸어요. 눈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손자와 할아버지의 기적적인 재회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죠.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지훈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김준호 회장의 건강은 지훈을 만난 후 놀랍게 호전되었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죠. 치매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어 그는 과거의 일들을 더 또렷이 기억해냈습니다. 지훈과 함께 옛 사진첩을 보며 잃어버린 20회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내가 5살 때였어. 놀이공원에 갔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사라졌지. 그 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널 찾았지만 김준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제 찾았으니까요, 할아버지.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지훈은 김준호 회장의 거대한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가족들, 특히 김준호 회장의 딸인 지훈의 고모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무언가 숨겨진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재회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지훈은 정원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의 고모가 다가오고 있었죠.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모님.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그녀는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아, 내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고모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내가 유괴당한 게 아니었어.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넌 우리 집에서 없애려던 아이였어.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고모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내 남동생. 내 아버지는 집안의 기대와 달리 평범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지. 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그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셨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고집이 셌고 결국 가출해서 그 여자와 결혼했지. 그리고 내가 태어났어. 지훈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내가 4살 때였지. 그 후 아버지는 마지못해 널 데려왔어. 하지만 넌 이미 우리 가족에게 상처였어. 특히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널 보면 아들의 반항과 배신을 떠올리셨어. 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날 놀이공원에서 내 할아버지가 널 고의로 놓친 거야.
지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 중 아무도 널 반기지 않아. 내가 손자라는 건 할아버지의 착각일 뿐이야. 우린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왜냐하면 고모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요?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어. 의사들은 정신적 충격을 피해야 한다고 했지. 내가 나타난 것은 어쩌면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정말 할아버지의 손자가 맞긴 한 건가요? 고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법적으로도 유전적으로도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가족원이죠. 지훈의 말에 고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모와의 대화 이후 지훈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찾았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의미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김준호 회장과의 시간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을 진심으로 정성껏 대했어요. 비록 그것이 치매로 인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지훈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준호 회장의 변호사가 지훈을 찾아왔어요. 지훈 씨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지훈을 저택의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김준호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지훈은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건강이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회장님은 모든 준비를 마치길 원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가리켰어요. 회장님은 당신을 법적 후계자로 지정하셨습니다. 사회공헌재단에 기부되는 부분을 제외한 재산의 대부분이 지훈 씨에게 상속됩니다. 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규모의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왜? 회장님은 당신을 찾기 위해 20해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에게 당신은 단순한 손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의 유일한 혈육이자 회사의 미래입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하지만 결정은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거든요.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지훈을 돌아보았어요. 참, 한 가지 더. 회장님의 다른 가족들은 이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지훈은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은 할아버지, 하지만 그조차 잘못된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지훈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것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진실이 아닌 착각 위에 세워진 관계가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날처럼. 이틀 후 지훈은 김준호 회장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정원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김준호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전보다 더 흐릿해 보였어요. 지훈아, 내가 왔구나. 지훈은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저 결정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준호 회장은 관심을 보이며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결정을 한 거니? 저 상속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회사도 맞지 않을 거예요. 김준호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왜 그런 결정을 한 거니? 내가 내 유일한 손자인데.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슬픔과 따뜻함이 공존했죠. 할아버지, 저는 배달하는 일이 좋아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전하는 일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경영할 만한 능력도 없고요. 김준호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정말 그게 내 뜻이니? 네, 할아버지.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할아버지 요양원 근처에 작은 도시락 가게를 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요. 김준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구나. 한 달 후 요양원 근처에 눈 오는 날의 도시락이라는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이곳에서 매일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만들어 근처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 판매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도시락 하나는 항상 김준호 회장을 위해 마련되었죠. 김준호 회장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는 때로는 지훈을 알아보지 못했고, 때로는 5살 지훈이라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매일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찾아가 도시락을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지훈이 왔니? 김준호 회장은 매번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훈은 매번 같은 대답을 해주었어요. 네, 할아버지. 지훈이 왔어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지훈의 행동을 의심했습니다. 왜 그토록 큰 재산을 포기하고 작은 가게를 차렸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도 지훈의 진심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특히 고모는 지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착한 아이구나. 우리가 너에게 잘못했어. 어느 날 고모가 가게를 찾아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고모님. 저는 할아버지를 만나 정말 행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만남이 착각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지금의 감정은 진짜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눈 내리는 어느 겨울날, 김준호 회장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 직전, 그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고맙다. 내가 내 손자여서 행복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모두 떠났지만 지훈은 묘지에 홀로 남았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할아버지, 저도 행복했어요.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여서.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면서도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비록 그들의 관계가 착각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눈 오는 날의 도시락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훈은 이제 홀로 남은 아이들을 위한 무료 도시락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자신처럼 가족을 잃거나 찾지 못한 아이들이 따뜻한 음식으로 남아 위로받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눈이 내리는 날이면 지훈은 버스 정류장 앞에 특별히 도시락을 더 준비해 놓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런 날이면 지훈은 생각합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때로는 거짓말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진실된 사랑이 될 수도 있다고. 눈 오는 날의 그 우연한 만남이 지훈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순간이었던 것처럼 말이죠.